안녕하세요. 여러분의 DJ 모로입니다. 모로의 무대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문을 엽니다. 지난 시간에는 희곡 헤다 가블레르를 통해 연극 속 인물과 이야기를 들여다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실험적으로 다른 구성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건 해냈고 저건 아쉬웠고 하는 순간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의 인생 한 부분을 채우고 있죠. 연극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인물의 태어남부터 죽음까지를 다 보여주기보다는 삶의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승전결로 잘라내어 보여주니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냐면요. 오늘은 연극을 본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으로 본 공연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릴 때 봤던 세일러문 뮤지컬이 떠올라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공연장 앞에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빗을 샀던 기억은 생생해요. 아주머니께서 그 빗으로 뚝딱 세일러문 머리를 만들어주셨죠. 집에 와서 똥손인 엄마가 그 머리를 다시는 재현해주지 못했던 것까지도요. 공연 얘기를 한다면서 빗 얘기라니. 웃기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시대에 연극을 보러 간다는 건 내 일상을 기록하는 또 다른 일기 쓰기가 아닐까 싶어요. 영화를 봐도 내용보다는 그때 애인이랑 싸웠지, 영화관에서 우리 아기가 울어서 그냥 나왔지 하는 내 주변의 상황이 더 기억에 남는 것처럼요. 공연을 보러 가는 그 길, 극장 안의 공기, 함께한 사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감상까지 이 모든 과정이 내 삶의 한 페이지를 특별하게 장식하는 소중한 기억법이 되어주는 거죠. 사실 저는 연극을 꽤 늦게 접했어요. 기억도 안 나는 그 세일러문 공연을 빼면 21살 때가 처음이었죠. 그해 여름 저는 초록불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 과실은 0%. 정말 억울한 사고였어요. 당시 미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후유증으로 5분도 채 서 있지를 못했어요. 무릎이 지진 난 것처럼 떨려서 주저앉기 일쑤였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우울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영화도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절박한 마음으로 검색하다가 연극을 보러 가보라는 글을 봤어요. 당시 학교를 다니던 부산에는 소극장들이 참 많았거든요. 공간 소극장이라는 곳에서 하는 연극을 무작정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남자 배우분이 정말 잘생기셔서 보는 내내 행복했고요. TV 속 배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내 눈앞에서 숨소리까지 다 들리고 스쳐 지나갈 때 바람까지 느껴지는 그 생생함. 배우들의 희로애락이 제 피부에 그대로 와닿는 순간 이게 뭐지? 이게 연극이구나. 정말 살아있네? 하는 강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로 결심했어요. 나도 이 일을 하고 싶다. 무릎이 아파 학교도 잘 안 나가던 제가 그 극장의 시민 워크숍은 꼬박꼬박 참여했어요. 제 차례가 되어 대사를 읽을 때 연출님과 다른 참여자들이 온전히 저에게만 집중해주는 그 순간 저는 세상에 관심받게 있다고 느꼈는데 무대 위에서만큼은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그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하구나. 아,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렇게 연극은 제게 동경이 되었고 꿈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죠.
하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21살의 제가 절망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연극이 제게는 따뜻한 치유와 새로운 꿈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사람마다 치유의 방식은 다를 거예요. 저처럼 어떤 이야기에 푹 빠져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잠시 멈춰서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혹시 지금 바쁜 일상에 지쳐 내 마음에 쉼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이 소식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은평구 보건소 심리지원센터 다독임에서 진행하는 마음 쉼표 프로그램입니다. 마음 쉼표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4주간의 마음 돌봄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무대 위에서 타인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저를 치유했다면 이 프로그램은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며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4주 동안 나의 정서 상태 알기, 나의 감각 깨우기, 일상에서 행복 찾기, 그리고 일상에서 행복 만들기까지 차근차근 나를 들여다보고 행복을 만드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은평구 주민이거나 은평구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6월 11일부터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힘들 때 이런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저에게 공간 소극장이 그랬던 곳이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마음 쉼표 프로그램이 절실한 치유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나서야 저도 꿈을 향해 다시 달릴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제 새로운 꿈이 되었던 배우가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왔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라는 말만 믿고서요. 친구 집에 뻔뻔하게 신세를 지면서 나 연극 배우 될 거야 선언했지만 정보도 인맥도 없었죠. 가장 원초적인 방법, 네이버에 유명한 극단을 검색했습니다. 옛날 지식인 답변 몇 개를 조합해서 스카이 같은 대표 극단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한 곳은 아쉽게 마감이 막 지났고 그러다 신촌에 있는 산울림 소극장의 연수단원 모집 공고를 발견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의 1년은 제 연극 인생의 모든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조명, 음향, 오퍼레이터부터 매표, 정산, 극장 청소, 무대 감독까지 교과서에도 실린 임영웅 선생님과 그분께 직접 배운 베테랑 배우들의 연습 과정, 무대, 그리고 그 뒷모습까지 바로 곁에서 보며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때 배운 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게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즘 시대에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석은 없지만 기본적인 길은 있습니다. 바로 오디션이죠. 연극과 뮤지컬을 하는 일명 무대 배우가 되고 싶다면 OTR이라는 사이트를 기억하세요. 주황색 배경의 홈페이지인데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무대 공연 오디션 공고는 대부분 여기에 올라옵니다. 영화나 드라마, 영상 배우가 되고 싶다면 필름 메이커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독립영화부터 상업영화, OTT, 웹드라마까지 다양한 영상 매체의 배우 구인 공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무대에 오르는 건 정말 쉬우면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타고난 재능으로 쉽게 기회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절히 원해도 오디션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공연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의 땀이 필요합니다.
배우와 관객은 기본이고 연출, 작가, 무대, 조명, 음향 디자이너, 오퍼레이터, 매표 직원, 무대 크루, 의상팀까지. 가끔 뮤지컬 티켓 가격이 20만 원에 육박하는 걸 보면 너무 비싸다 싶으면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해요. 물론 스타 배우에게 개런티가 쏠리는 현상이나 무대를 꽉 채워주는 앙상블 배우들의 터무니없이 적은 페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분배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죠. 특히 연극은 더 열악해요. 소극장 하루 대관료만 해도 최소 50만 원이에요. 티켓값이 4만 원이라도 관객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이 돈으로 대관료 내고 작가, 연출, 배우, 스태프 인건비 주고 한 달 넘는 연습 기간 동안 식대까지 해결하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닐 때가 다행일 정도예요. 연극으로 빌딩 샀다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직업이라기보다 돈 안 드는 취미? 아니, 오히려 내 돈과 시간을 쓰는 취미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왜 할까요? 제 주변의 연극인들이 말합니다. 만나고 싶어서, 숨 쉬고 싶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라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공연 잡학사전, 알쓸공잡 DJ 모로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연의 지연 입장, 도대체 뭔가요? 네, 오늘 알쓸공잡에서는 바로 이 지연 입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연 입장이란 말 그대로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 뒤늦게 도착한 관객이 입장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말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우와 관객 모두가 숨죽이며 이야기에 푹 빠져들어 있어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입맞추기 바로 직전의 그 순간, 갑자기 공연장 문이 벌컥 열리고 빛과 소음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누군가 내 앞자리를 스쳐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배우와 관객이 함께 쌓아 올린 그 소중한 몰입의 순간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져 버리겠죠? 마치 로맨틱한 분위기 한가운데로 오토바이가 왕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요. 이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 공연장에는 지연 입장이라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저희 공연은 지연 입장이 없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공연은 시작종이 울리면 그 누구도 중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면 공연 시작 후 8분, 12분에 지연 입장이 있습니다처럼 안내하는 경우도 있죠. 이 타이밍은 아무 때나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장면이 바뀌는 암전 순간이나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거나 조명이 현란해서 관객의 입장이 가장 티 안 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짧은 틈이 지각생에게 허락된 유일한 기회인 셈입니다. 물론 아주 긴 공연은 1막이 끝나고 쉬는 시간, 즉 인터미션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솔직히 저도 지각을 자주 하는 편이라 공연 전 5분, 10분 전에는 도착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마음처럼 쉽진 않죠. 하지만 저는 공연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관객으로서도 그 분위기가 깨지는 게 싫어서 차라리 앞부분을 조금 놓치더라도 지연 입장은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결국 지연 입장은 양날의 검 같아요. 지연 입장이 없으면 관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집중력으로 공연을 즐길 수가 있죠. 대신 내가 늦으면 아예 못 본다는 단점이 있고요. 지연 입장이 있으면 늦은 관객에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행운이지만 이미 앉아있던 관객과 배우의 몰입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내 인생의 지연 입장은 언제였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운 좋게 다시 합류할 수 있었던 행운의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 지연 입장 경험담이 궁금해지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알쓸공잡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요즘엔 AI에게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지만 저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무대는 진심이 아니면, 진짜가 아니면 관객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가 되려고 진심을 다하려고 애쓰죠. 물론 내가 진심이어도 관객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배우의 스킬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는 숙명이기도 하고요. 연극의 기원은 놀이라고 하잖아요. 어릴 적 우리가 하던 소꿉놀이처럼요. 어른이 된 우리의 연극은 조금 더 크고 길고 목적이 있는 이야기지만 그 본질은 재미있게 놀면서 시간을 쓰는 행위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연극이란 인생과 일상을 의미 있게 가지고 노는 기록법이며 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 빠르거나 똑같이 반복되거나 지루해서 그저 흘러간다고 느껴진다면 연극 한 편으로 그날을 붙잡아 보는 건 어떨까요? 배우로서든 관객으로서든 무대와 함께 호흡하며 당신의 오늘을 피부에 와닿는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그날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기억이 되고 새겨질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만의 기록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무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로롱!